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시황 스케줄 보게 되면 27일 12월 국내에 이제 증시에서 배당주 매수 시한일인데요. 결산법인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거래일 이 거래일까지 매수를 해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8일 배당 낙일이 되죠. 결산 기일이 지나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배당락을 받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폐장일은 29일이 되겠고요. 30일 한국 마지막 날은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 스케줄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서 큰 맥라만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칠리즈 메인넷이 4분기 주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9일 플레이어 토큰 바이낸스 에어드랍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미 스냅샷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코인 관련된 이슈, 짤짤한 이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대부분 뭐 메타 공주와 여러 가지 이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지펀드 전설 빌 밀러가 인플레 긴축, 리스크 감소, 비트코인 전망은 양호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그는 비트코인의 지금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존재하지만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가 예전에 벤처 투자가 실패한 것처럼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빼놓고는 나머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제 부분에 변수와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재벌들이나 그리고 부자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이더들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내부자들이 뿌리고 있는 OP와 DYDX의 긍정적인 아티클들이 보이고 있다. 어쩌면 곧 락업이 해제되는 그들의 큰 물량을 받아줄 엑시트 유동성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허위 공시 논란이라고 해서 또 보게 되면, 위메이드 위믹스 클래시 2651만 개 분기 보고서를 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허위 공시 논란, 사실관계에 따라 제재, 처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보유량은 발행사 등이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를 뜻하고, 예컨대 A 재단에서 지갑들이 총 30비트코인 확인됐다면 A재단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30비트코인이다. 공시에서 가상자산 보유량이 누락했다라는 건 원래 보유량보다 축소해서 보유량을 발표했다라는 것이고, 코스닥 상장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 허위 공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소송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 채굴에서 대부분 파산 진행 또는 선언 중에 있다. 이들 기업의 최근 재무 제표를 보게 되면 40억 달러 정도 부채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어 사이언티픽, 아르고, 아이리스 에너지 등등이 이미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파산의 확산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해시레이트 유심하게 2023년도 때 마지막에 악재는 그 안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심히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부호 17인이 올해 자산 149조 원어치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업계 최대 부호인 바이낸스 CEO가 지난 3월에 650억 달러에서 지난 45억 달러로 급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널리스트 내년 암호화폐 시장 불안은 계속 될 것 같고 4분기에 일시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4분기에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카피출레이션 을 더 겪고 12월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요즘은 나스닥과 비슷하게 커플링돼서 가기 때문에 나스닥 상황이 반등을 해줘야
지난 어떻게 보면 산타 랠리, 누구는 니은자를 빼서 뭐 사탄 랠리이다, 뭐 니은이 뒤로 가서 사탄 형태로 뭐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기상 악화로 비트코인 채굴량도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뉴욕주, 버지니아주 등이 미국 각 지역에서 정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와이즈 CIO에서는 코인베이스 주식 저평가됐다. 이거 월가에서도 랭킹 3위 정도에 일단 해놨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나는 주식은 하고 싶지 않아, 코인 투자자들이 뭐 주식은 왜 해? 뭐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색깔을 나뉘어서 니편 내편 해봐야 의미 없다고 했어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지, 그 투자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니편 내편 나눠봐야 그 다 무의미한 시간에 시간적 허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투자하는데 가성비 있도록 투자하는 습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집어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시 거래소 이용자는 2200만 명이었는데 이번 코인베이스 매출은 33억 달러로 사용자 수는 1억 명을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의 테두리에 있는 거래소들이 다시 점유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점차 코인베이스가 수혜를 일시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이제 순환 축적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마다, 이 구간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조그맣고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즉 지금의 이 구간대까지만 잘 버텨진다고 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즉 지금의 평균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저렴한 구간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적 기반으로 보면 그 말이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FTX 임원들이 비밀 장부로 수십억 달러 대출을 받았다, 법원 노출록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뻐구리형 뒤에 꼼쳐놨던 돈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유럽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코인 ATM기를 보게 되면 좌는 이탈리아, 우는 스페인 거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부오노스 아이레스가 내년에 비트코인 채굴 4%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75% 소매업체가 2년 내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핀테크의 동향이 좀 바뀌고 있죠. 애플페이가 국내외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건 핀테크의 페이의 변화, 그러니까 지불결제 시장의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 있는 결제 방식도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최근에 이더리움 계열 이쪽 가지고 좀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 2017년도에 있는 지불결제 부분이 느리고 어렵고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방식은 조금 더 진보하고 괜찮게 바뀐다고 하면 여전히 암호화폐 지불에 있는 가능성은 점차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픈시 거래량이 장로초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랜잭션 감소되고 있고, 오픈시 주요 제와 이더리움 자체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즉 여기에서 팁을 드린다고 하면, 이더리움에 있는 가격 가치가 많이 빠졌을 때 나머지에 있는 이더리움하고 결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또 이런 오픈시 같은 NFT 같은 경우도 가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됐던 걸 잘 추려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술품에 대해서 그렇게 안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잘하는 쪽만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이더리움 쪽에서 가치가 많이 훼손됐으니 여기에 얽혀져 있는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에 올라갈 때 얘네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스테이킹된 모든 이더의 57%가 4개 스테이킹 공급자가 처리를 하고 있고 리도 파이낸스 비중이 워낙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부분도 여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22년도에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빠른 속도로 이미 30%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방어가 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년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더리움이 많이 요동을 칠 것인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공주 이야기인 것인데요. 황영기 씨가 트위터 탈퇴하고 블로그도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내용을 보게 되면 부산에 엄청난 애들로 준비를 해놨어요. 잘 알아봐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메타공주 이모 톡시에이프 대표, 이런 부분에 또 논란거리가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내용들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자, 호텔 K형 미래세 상위층 대기업 부회장님들, 코인 재단들, 정치권 다 꼬여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는 아주 그냥 유명 인사가 되겠어, 언제 너희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좀 돌려깎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NFT에서도 제발 국내에서도 좀 괜찮은 프로젝트가 잘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역시 앞에 K자가 붙으면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코인과 비슷한 커플링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CPI, PC, 물가 부분도 여전히 그게 발표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엄청나게 위아래로 젖어버렸던 형태도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전망은 여전히 좀 더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원달러 비중의 강세가 보여주다 보니까 강달러는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은 순탄하게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좀 방어가 되겠지만, 그게 드라마틱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원자재, 강달러가 워낙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자재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본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상반기에 별로 좋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인데, 중국의 회복 속도도 더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루에 100만 명씩 감염을 하고 있다. 5,000명 사망이다. 자, 아는 중국 지인들 좀 해봤는데, 그 이소호 부틸렌인가요? 이소호 프로필렌인가요? 그 있잖아요, 해열제. 그거 구하기 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약국에도 거의 팔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가격도 6배나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오랫동안 했고 백신의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되고, 이번에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2023년도 때 중국의 성장 동력은 더더더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WHO에서도 대유행 종료되었다 이렇게 또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마 2023년도 때까지는 1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워낙 자가 격리가 있고 전염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 더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금리적 위치를 본다라고 해도 아마 한동안 상반기 때는 계속 저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지지부진한 상반기 시점으로 또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3년도 때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와주길 저는 기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더 좋은 투자 습관과 그리고 더 좋은 많은 투자 말고도 더 좋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